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고영태 집에 갔는데 젊은 여자가 뭐 발가벗은 뭐 그런 모습으로 자고 있었고 네. 그걸 본 최순실이 막 짐을 싸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한테 가지고 나온 것 중에 하나라고 보여준 것 중에 굉장히 비싼 시계도 있었다면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대리인단 변호사들이 헌재 심판정에서 이런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보통 그거 민사 이혼 소송에서 그러니까요. 이혼 소송에서 하는 거고. 예. 아니 지금 그 폐지된 거 갑자기 간통죄. 네.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네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생생히 들으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게 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죠. 그러니까 차은택 씨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은 대부분 다 여기에다가 아하. 소진을 했어요. 그래놓고 이중환 씨가 했던 말이 구역질 나는 잠시만요. 이중환 변호사가 그 워딩을 썼어요? 네. 구역질 나는 직업을 가진 남자가 한 거짓말 때문에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이게 이날 변론에 대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자체 평가였어요. 진실이 규명됐다. 구역질 나는 남자가 이렇게 나라를 사달을 냈다. 이거였죠. 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한 거는 요거랑 헌재 또 나와서 재판부랑 싸운 거. 이번 주엔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그분들은 계속 그 헌재 재판관들하고 싸우는데 네. 처음에는 왜 저럴까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꼼수가 그냥 본인들도 이제 꼼수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그냥 드러내더만요, 아예. 네. 그냥 대놓고 아예 국회랑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재판부가 이런 말까지 해서 박한철 소장이 원래 그냥 재판관들은 소리를 안 지르잖아요. 그렇죠. 막 버럭하면서 무례하다고 말을 하기도 했고 나머지 내용은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또 하나 또 볼만한 거는 이혼 소송처럼 진행한 거 하나 그리고 싸운 거 하나 또 하나는 계속 꾸준히 모른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 모른다. 이중환 변호사가 25일 변론 끝나고 이렇게 기자들 브리핑할 때 명절 계획 이런 걸 물어보니까 대통령께 물어보지 않았고 우리는 심판 준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박 대통령이 또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신년 기자간담회 할 때도 그랬거든요. 우리는 헌재 심판에 대해서만 알지 그 외의 일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기자간담회를 하는 사실도 몰랐고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것도 아니다. 굉장히 모르는 척하면서 팀플하는 데는 최적화된 팁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진짜 아예 극단적인 진짜 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원 사퇴. 이제 노승일 씨가 고영태 씨랑 이제 친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증인으로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는 무슨 관계였냐. 그러니까. 물어볼 게 그런 거밖에 없나 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할 얘기가 없어요. 노승일 씨가 되게 씩씩하잖아요. 씩씩하게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딱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이경재 변호사,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오늘 또 기자회견을 해서 특검에서 압박이 너무 강하다, 이건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씨의 재판에서 맡고 있는 롤 자체가 약간 그런 모든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영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메신저가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깎아내리는 그런 역할을 주로 많이 담당하고 있고 그날 노승일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승일 씨한테도 최순실의 노트북에서 파일을 하나 가지고 나왔다고 했는데 그걸 왜 가지고 나온 거냐. 고영태와 공모한 게 아니냐라고 또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뒷배가 있는 것처럼 이런 질문들을 하고 박영선과는 무슨 관계냐. 고영태와 박영선 의원은 무슨 관계냐. 그런 것도 나왔어요? 네. 박영선 의원. 뭔 관계야? 저기 제보자와 국회의원의 관계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노승일 씨가 대답을 했죠. 고영태는 그날 이제 고영태가 청문회에 먼저 나왔잖아요. 노승일 씨보다. 청문회에 자기가 먼저 나가서 모든 의원의 명함을 갖고 왔다. 그 중에서 여러 개를 보여줬고 자기가 박영선 의원을 찝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박영선은 고영태와 무슨 관계냐. 이런. 다 막장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또 열심히 받아쳤군요.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기자들이 크크대면 옆에다 크크크도 같이 쓰고. 맞아. 그 법원에서는 사실 그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예. 뒤에 방청석에서 웃거나 이러면 네. 이게 증인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지를 하잖아요. 조용히 하라 그러죠. 근데 그날은 기자들이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요. 네. 계속 너무 웃겨가지고 계속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위가 아예 기자들 옆에 서 있었어요. 하도 웃으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이거는. 아니 Q&A 자체가 웃긴데 그거 어떻게 해? 왜 훔쳤냐? 그러니까 거기다가 노승일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렇게 폭로하려고 훔쳤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기자들이 되게 진지하게 말해요. 그럼 기자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어요. 네. 그래서 김종,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차은택 이런 사람들과의 공모 관계를 분명히 하겠다. 최순실과의 공모 관계를. 그래서 최순실의 공소장에 공모를 했다. 이 사람들과 공모를 했다는 식으로 변경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사 측이 공모 사실을 왜 변경하는지 설명을 하고 네. 변호인들도 이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가 나와서 나는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네.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 안 된다라고 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사가 되게 친절하시거든요. 네. 제가 언젠가 한번 성대모사를 하려고 엄청 준비 중인데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노승일 씨가 딱 나오면 노승일 씨 지금부터 노승일 씨를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그분이 갑자기 푹 하시면서 허가는 제가 하는 거고요. 아 그렇지. 그 자기 권한인데. 그래서 이제 공소장 변경의 취지를 부인하시는 걸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제 기자들이 웃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렇게 겉으로 이렇게 유해 보이는 판사들 있잖아요. 더 빡세죠. 판결문은 그런 사람이 진짜 빡세겠어. 근데 나중에 그 말투로 똑같이 최순실 씨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이러면 너무 웃길 것 같은 거예요. 아, 진짜 그거는 현장에 있고 싶다 진짜. 그러니까 듣고 네. 싶다 직접. 그래서 네. 그게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저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지난주 재판은 그래서 아침에는 정동춘 네. 이사장이 나와서 전 이사장이죠. 이사장이 나와서 증언을 했고 정동춘 이사장도 사실은 최순실하고 그렇죠. 친분이 있어서 최순실한테 유리하게 증언을 엄청 했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K스포츠 재단의 주인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정동춘 이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인사도 전부 다 대통령이 결정하고 사업도 다 대통령이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오전에 증인 신문을 마치고 돌아갔는데 이제 노승일 씨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식의 어그로성 질문들 고영태와 박영환은 무슨 관계냐 이런 식의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너는 그걸 왜 훔쳤냐 예. 이거 폭로하려고 훔쳤다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너무 계속돼서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하고 노승일 씨랑 좀 많이 싸웠어요. 계속 신경을 거슬리는 질문들을 좀 하고 그리고 뭐 계속 재판 얘기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호인들의 증인신문을 할 때 검사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할 때 질문이 길어요. 네. 맞아. 길어서 앞에 전제가 다르고 네. 뒤에 질문이 달라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증인들은 듣고 있다가 앞에 질문에 yes or no를 했는데 예. 뒤에 질문에 yes or no를 한 것처럼 정리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에 있었던 게 7차 기일이었는데 노승일 씨가 네. 나왔던 게 6차 기일 오후에 누가 나왔지? 정현식 씨가 나왔을 때 예. 검사 측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죠. 질문 정리를 좀 해달라. 나중에 예. 조서에 이렇게 꾸려지면 이게 지금 정리가 잘못될 것 같다. 그래서 예. 판사가 한번 정리를 했어요. 예. 친절한 목소리로 예. 했는데 이날은 노승일이 예. 자기가 나서서 질문 좀 정리해달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제가 역으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노승일 씨는 계속 이러면서 역으로 질문해. 네. 변호인과 계속 싸우고 예. 그래서 뒤에서 기자들은 계속 웃고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면 진짜 의도를 아니 가지고?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예. 여기도 듣다 보니까 마찬가지인 게 그냥
재판부가 하도 질문을 이상하게 하니까 처음에는 뭐 질문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겠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고 다시 답변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전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문우답 같다. 제가 다시 물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럼 뭐 계속 그래요. 고영태와 노승일이 이제 서로 친하니까 네. 한국 체대에는 담배 피는 게 금지돼 있는데 너네는 담배 펴서 둘이 친해졌지? 뭐야 그래? 몰라요? 아 진짜 그렇게 물어봐요? 네. 와. 너 지금 담배가 금지돼 있는데 흡연 그룹이 뭐야? 있는데 흡연 그룹에 속해서 너희는 친해졌지? 그리고 뭐 고영태 씨와 노승일 씨가 검찰에서 대질 신문을 받은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예. 그런데 증언이 둘이 거의 다 맞으니까 예. 둘이 입을 맞췄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해요. 예. 너네 둘이 입을 맞춰서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기로 입을 맞췄냐? 예. 그러면 이제 노승일 씨는 이렇게 답을 하죠. 입을 맞추긴 했다. 사실대로 증언하기로 입을 맞췄다. 네. 뭐 이렇게 반박을 하고 네. 그런 일들